전투기가 전장의 주인공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건 무장을 품은 수송기다. C-130 같은 화물기가 전투기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운가? 하지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장의 공식이다. 미국은 2021년 레피드 드래곤 실험을 통해 수송기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대량으로 투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개념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수송기의 뒷문만 열면 정밀 유도폭탄이 마치 폭포처럼 하늘에서 쏟아진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작전 전체를 재구성하는 무서운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KGB가 있다.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국산 활강 유도폭탄은 단순한 대체 무기가 아니다. 사거리, 정밀도, 통합성, 생존성, 유지비용. 모든 지표에서 미국산 JDM을 앞선다. KF-16, FA-50, F-5 등 구형부터 신형까지 무장 통합 없이 바로 장착 가능하며 태블릿 하나로 제어가 가능하다. 사거리 100km, 오차 4m, 이는 미군 제당미열의 사거리 72km, 오차 13m를 크게 상회한다. 게다가 활강 궤적을 조정할 수 있어 75도 각도로 수직 낙하시키는 전술도 가능하다. 북한의 산악갱도, 텔 차량, 방공포대를 정면에서 날려버릴 수 있는 구조다. 수출 실적도 눈부시다. 사우디의 150발, 태국의 20발이 수출됐으며 특히 태국은 F-16 A비급 전투기에 개조 없이 장착하고 실사격까지 실시했다. 이는 호환성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사례로 해외 군사 매체들로부터도 비용 대비 최강 유도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이 KGB를 팔레트에 묶어서 수송기에서 대량으로 뿌리는 새로운 방식을 실전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투기 9대가 나눠서 실어야 했던 폭탄을 수송기 2대면 된다. 심지어 안전고도 밖에서 단 한 번의 투하로 북한 전력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단순한 폭탄의 진화가 아니다. 전장의 룰을 갈아엎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전환점의 중심에 한국 공군의 수송기와 KGB가 서 있다. KGB의 진짜 강점은 단지 투하 방식에 있지 않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위력은 비용 구조와 운용 유연성에서 폭발한다. 미군의 제2단 기체별 무장 통합 과정이 복잡하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부품 수급은 미국 본토에 의존하고 무장 통합을 위해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작업과 장비 개조가 필수다. 반면 KGB는 플러그 앤 플레이 개념이다.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F-5 같은 노후 전투기부터 최신급 F-21까지 통합 없이 즉시 운용 가능하다. 심지어 KGB의 국산화율은 90%를 넘는다. 정비, 창정비, 창고 운영까지 모두 국내에서 처리되며 단가도 1억 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다. 재단거래 단가는 낮아 보여도 기체별 통합 비용과 창정비 구조를 포함하면 전체 생애주기 비용은 오히려 높아진다. 국방기술품질원 분석에 따르면 KGB는 운용 비용까지 포함해도 재단 대비 최소 20% 이상 저렴하다. 전투기 1대당 4발 기준으로도 장기 운영 시 비용 절감 효과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정밀도도 빼놓을 수 없다. KGB는 평균 오차 4m라는 수치를 자랑한다. 일반적인 활강 유도폭탄이 10m 이상의 오차 범위를 갖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다. 게다가 진입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북한 갱도 입구처럼 수직 낙하가 필요한 타겟도 정면 타격이 가능하다.
개발 초창기엔 이른바 팝업 현상, 즉 활강 궤적이 기체 꼬리를 넘어 튀어오르는 사고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는 오히려 알고리즘 개량의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20도에서 75도까지 진입각도 설정이 가능하다. 덕분에 폭탄의 접근 방식 자체가 타깃별로 세밀하게 조정된다. 이것이 곧 공군 전략의 전환점이다. 단일 무장이 아니라 전략 전환의 촉매제라는 실제로 KGB는 2013년 이후 1200발 이상이 실전 배치되었고,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국산 대체 무기가 아닌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팔레트 폭격이라는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먼저 등장했다. 2021년 미군은 래피드 드래곤 프로젝트를 통해 C-130 수송기에서 제드미어를 팔레트에 묶어 한 번에 9발씩 투하하는 실험을 성공시켰다. 뒷문만 열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인데도 명중률은 높았고 작전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 장면은 한국 공군에도 큰 충격이었다. 우리도 저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바로 그때부터 KGB를 팔레트에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마침 C-130H12대, C-130J가 다수 운용되고 있고, 2028년부터는 C-390 수송기까지 도입 예정이었기에 실현 가능성은 충분했다. 팔레트 한 장에 18발. 수송기 한 대에서 2장을 실으면 36발을 단숨에 쏟아낼 수 있다. 더 놀라운 점은 고도 3만 피트. 즉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망 밖에서 폭탄 투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활강거리 100km의 KGB라면 전방 비행 없이도 북측 전략 목표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전투기 9대가 각각 폭탄 4발씩 들고 북방 한계선까지 돌진해야 했다. 이때 필요한 방공망 제압, 전자전 지원, 호위 편대, 연료 보급까지 전력 손실은 막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후방 공군기지에서 수송기 2대만 뜨면 36발을 안전하게 뿌릴 수 있다. 시간도 줄어든다. 작전 개시 30분 이내에 북한의 장사정포, TL 차량, 갱도 입구 등을 마비시킬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전략 타격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전투기의 피로도와 손실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수송기가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나르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KGB와 결합된 팔레트 운용은 수송기를 전략 폭격 플랫폼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조종사는 태블릿에서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된다. 고도와 속도만 맞춰 뒷문을 열면 팔레트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투하된다. KGB는 자동으로 날개를 펼치고 활강에 들어간다. 조종사는 별도의 추가 훈련 없이도 운용 가능하며 낙하산 화물 투하 경험이 풍부한 C-130 조종사라면 바로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억제력을 발휘하는 미래형 전략 무기다. 이제 전투기는 후방에서 잔존 표적을 마무리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전방 도립은 팔레트 KGB가 대신한다. 실제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과거에는 KF-16편대가 직접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대공 위협, 대공 미사일, 조기경보망을 모두 뚫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C-132대가 후방에서 뜨기만 하면 된다.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팔레트 2장을 투하하면 된다. 36발의 KGB가 동시에 활강을 시작하고 100km 범위 내의 모든 전략 표적이 일제히 공격된다. 이 속도, 이 규모, 이 정확성은
기존 작전 체계로는 상상할 수 없던 특히 수준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이 확 바뀐다. 지금까지 북한은 산악 지형을 활용해 갱도 포대를 북향으로 숨겨왔다. 입구는 북쪽, 산등성이는 방어벽. 미군조차 정면 타격이 어려웠다. 하지만 KGB는 투하 각도를 최대 75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수직 낙하로 찍어 누른다. 이건 사각지대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실제 애드 시험에서 KGB는 30발 중 단 2발로 북한 갱도 입구를 붕괴시켰다. 나머지 탄은 내부 구조까지 파괴해버렸다. 정밀도와 파괴력 모두 실전에서 입증된 셈이다. 억제력 차원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적 입장에서는 수송기 뒷문이 열리는 순간 곧 전략 자산이 증발하는 악몽을 맞이하는 셈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폭격. 그것도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로부터. 적에게는 방공망의 무력화이자 지휘체계의 혼란이다. 공군 작전 효율성도 급상승한다. 전투기 손실률은 급감하고 고가의 전력은 보호된다. 한 번의 투하로 수십 개의 목표가 동시에 무력화되니 출격 횟수도 줄고 탄약 소모도 감소한다. 여기에 수원 정비창에서 2주 이내에 재장착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속 전투 능력도 크게 향상된다. 이제는 전략이 바뀌었다. 전투기가 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수송기가 첫 타격을 주도하는 시대다. 공중작전의 주도권이 전투기에서 팔레트 KGB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이다. 공군이 하늘을 바꾸는 동안 포병은 지상을 혁신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극초음속 램제트 포탄이라는 이름이 있다. 단순히 빠른 포탄이 아니다. 이 무기는 방공망을 뚫고 적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꿰뚫는 전략적 무기다. 게다가 기존 자주포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구조다. K9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이 포탄은 초속 마하 3의 속도로 발사되어 고도 20km에 진입한다. 그 순간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고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 연료와 혼합해 가속한다. 이로써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유지하며 100km 바깥의 목표까지 능동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건 단순히 사거리를 늘린 수준이 아니다. 포탄이 비행 중에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고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요격도 어렵다. 적이 탐지하고 대응하려는 순간 포탄은 이미 도착해 있다. 이른바 무대응 사격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공망은 무력화되고 지휘부는 공포에 빠진다. 예고 없는 파괴. 그리고 실시간 정밀 타격. 실제로 2024년 2월 실사격에서는 GPS 교란에도 불구하고 관성 유도와 자기장 센서를 통해 20m 이내 명중률을 기록했다. 악천후와 전자전 환경에서도 신뢰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제성도 강점이다.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이 드는 구조와 달리 극초음속 포탄은 한 발당 2~3천만 원 선에서 생산된다. 기존 K9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별도의 무기 체계 투자가 필요 없다. 곧바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국제 시장에서도 매력적이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세계 유일 수준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패한 내열 복합 신소재를 단 6개월 만에 국산화했고 연소 제어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다. 이는 단순한 포탄 기술을 넘어 항공우주, 에너지, 방산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핵심 기술 자산이다. 실전에서 이 무기의 의미는 분명하다. 전방이 아닌 후방 100km 지역에서 적의 탄약고
미사일 기지. 전략 지휘소를 빠르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포병의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작전 반경도 6배 이상 넓어진다. 전장 전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산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전장을 설계하고 교리를 제시하며 무기의 미래를 이끄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KGB와 극초음속 램제트 포탄은 그 변화의 상징이다. 이 두 무기 체계는 기술력, 운용성, 경제성, 전략적 가치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폴란드는 이미 F-50필 전력 강화 사업의 핵심 요소로 KGB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2등 계열 무장 통합에만 의존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국산 활강 폭탄을 실전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KGB는 태블릿 기반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복잡한 무장 통합도 불필요하다. 콜롬비아 역시 F-50 구매 협상 과정에서 KGB 팔레트 운용 모델까지 타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폭격 플랫폼 전체를 들여오는 셈이다. 수송기 활용도 함께 제한되어 작전 범위가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활강 범위가 100km에 달하는 KGB는 중남미 지형에서도 강력한 유효성을 가진다. 일부 중동 국가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평지 기반 활강폭탄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고가 장비보다 실질적 억제력이 있는 중간 단계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KGB처럼 유지비가 적고 즉시 운용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통합형 운용 솔루션은 이들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한다. K9 자주포의 글로벌 확산은 램제트 포탄 수출에도 결정적 기반이 된다.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등 9개국 이상이 이미 K9을 도입했으며 이들 모두가 램제트 포탄의 즉시 운용 가능국이다. 추가 인프라 없이 극초음속 화력 투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수출 협상의 가장 큰 무기다. 알토와 유럽연합은 탄약 호환성과 작전 교리 통합을 중시한다. 한국의 무기는 이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기존 미제의 무기보다 더 빠른 유지 보수 시스템을 제공한다. 창정비 주기, 부품 수급, 정비 시간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KGB와 램제트 포탄은 연합작전에서 훨씬 높은 실용성을 보여준다. 한미연합 교리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KF-21이 본격 전력화되면 KGB는 네트워크 기반 통신으로 연동되어 드론, 무인기, 팔레트 운용 수송기까지 다중 플랫폼과 연계된다. 미군이 추구하는 셈 UMT, 만언맨드 티밍, 개념에 부합되는 구조이며 한미 공동실험도 고려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독일, 스웨덴, 체코 등의 업체들이 램제트 기술과 융합 가능한 포탄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공동 RD까지 제안한 상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기술 제공국으로 위상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무기 수출은 곧 외교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지 하드웨어가 아니다. 교리, 전술, 운용 소프트웨어, 정비 시스템, 그리고 현장 조종사 교육까지 포함된 전략 패키지다. 이런 구조는 미국, 이스라엘 외에는 거의 없는 방식이며 중소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신뢰는 곧 억제력으로 이어진다. 적국이 판단할 때 단지 무기의 성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 KGB와 램제트 포탄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극초음속 포탄은 특히 심리적 억제 효과가 강력하다. 탄도 포탄이 아니라 비행 중 능동 조종이 가능한 유도 포탄. 요격이 불가능하며 대응 시간이 30초도 안 되는 전술 구조. 이건 단지 타격이 아니라 적의 작전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단이다. 실제로 실사격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국가의 군 관계자들은 이 무기의 공포성을 언급하며 수입 의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은 이제 고립형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연계로 움직이고 있다.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처럼 전투기, 자주포, 탄약, 정비 창고, 시뮬레이터 훈련장까지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은 유럽 형방산 생태계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기술은 향후 탄도 미사일 방어, 고속 타격 기술, 우주방위 분야로도 응용될 수 있다. 램제트 추진 기술은 위성 요격, 고속 정찰 무인기, 장거리 활공탄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한국의 개발 성과는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기술 국산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방산 수출을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화, 라그넥선, 에드 등 주요 기관들은 공동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출국별 커스터마이징 전략을 개발 중이다. 각국의 기후, 지형, 전술 구조에 맞는 무기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 미국산 무기의 단점을 정면으로 보완한다. 국내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신소재, 정밀 센서, 열 제어 기술, 유도 알고리즘 등 방산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원자력, 우주항공, 기후 기술 등 민간 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이제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무기가 바로 KGB와 램제트 포탄이다. 수출 가능성, 확장성, 기술 자립성, 억제력까지 모두 갖춘 구조. 단순한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무기를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설계한 결과다. 이제 전장의 주도권은 기술력이 아니라 설계력, 통합력, 실행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실제로 증명한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래 전장은 예고 없이 시작된다. 전투기가 아니라 수송기가 문을 열고 포병이 하늘을 가르고 전술이 시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변화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 자체를 정의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무기의 중심에는 KGB와 램제트 포탄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21세기 전장에서 전술, 기술, 억제력의 삼각축을 쥔 국가로 자리 잡게 된 이유다.